AI,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활용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핸드폰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도 주변에서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과연 이렇게 변해가는 정말 최첨단의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세상을 밖에까지 안까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그 공문서 편집 자동화 프로그램 범정부 오피스를 개발하고 있는 남해군 보건소 간호 8급 이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실전 활용법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재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시죠? 네. 첫 직장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상이고요. 주로 디지털 전환과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사실 무엇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측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생성형 AI란 저희가 이제 질문 같은 걸 던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AI한테 어떤 내용 같은 걸 던져주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장 같은 거를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넣어주면은 이 챗GPT가 이제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자주 쓰느냐?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중 한두 명 쓸까 말까 할 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이제 대부분 다 쓰질 않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찾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합니다. 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생성형 AI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가장 큰 건 기존의 건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뭐 기술이 있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뭔가를 뚝딱해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일반 시민이라던가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문서 작성, 아니면 언론 보도 자료,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시나 뭐 수필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무엇을 소재만 던져주면 AI가 뚝딱해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활용도나 업무의 능률을 굉장히 높게 지금 향상시켜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되게 크게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런 활용도가 점점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생성한다는 말을 안 써요. 네. 창조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생성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연이나 네. 기술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걸 생성이라고 그러고 네. 인간은 창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하는 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창이라는 과정과 그거를 형상화하는 과정.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창조를 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조각가는 석고를 깎고 만들어서 조각물을 만드는 형상화를 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인간이 탁 바로 낼 수가 없고 형상화를 잘 하려면 자기만의 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성을 갖는 형상화 과정까지는 굉장히 오랜 숙련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소설의 대가라든지 미술의 대가, 작곡의 대가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군가가 도와주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촉발시켜줄 때 지원해주고 형상화 과정을 보편적인 수준까지는 빠르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보다 형상화에 들어가는 노력을 창의적인 노력에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벌 수가 있죠. 이걸 도와주는 AI를 생성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성 AI의 종류는 되게 많겠죠. 왜냐하면 텍스트,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음악, 코딩 전부 이 창조하는 인간이 창조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AI들을 우리가 생성 AI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0년부터 생성 AI가 대거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딩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죠. 왜냐하면 내 생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니까. 근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 GPT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자마자
2개월 만에 1억 명의 고객을 달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의 고객을 만드는데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생성 AI 시대로 모두게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제가 통계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11월 달에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포춘 5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은 미국에서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중에 92%가 챗GPT를 이용해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올해 2024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챗GPT를 쓰지 말라고 했던 기업인데 올해 그룹 신년사에서 챗GP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성 AI를 제품에다 반영하고, 그래서 제품이 이제 S24 같은 요번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쓰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1월 중순에 끝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은 생성 AI에 의해서 인간의 삶과 기업이 파괴적인 혁신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반향과 미래 영향이 클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무원 교육을 해보니까 챗GPT 교수님이 강의한 거에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1등 했어요. 저희 그 2달 동안 시범하는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참 많이 이들에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업무에 활용하는 분야를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가 사실 좀 저는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일단 주로 많이 쓰는 걸로는요, 저희 공문서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리 주세요라고 하질 않고 어떤 내용이 시급하오니 독촉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시급하오니 빨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투를 순화를 한다든가 고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서 챗GPT를 써서 이제 공문서 어투로 변형시켜 주게끔 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이제 타율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한 3개 정도 나오면은 이제 조합해서 쓰면은 어느 정도 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서 초안 같은 거 작성할 때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넣고 초안의 효과가 크다면서요? 예, 초안의 효과가 큽니다. 이제 완전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챗GPT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건이 4개, 5개 밑으로 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판례 같은 것들 3줄로 요약해 달라든가 이제 나와 있는 보도자료들 같은 것도 이제 요약을 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써달라고 해주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챗GPT가 답변해 주기도 합니다. AI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이나 이제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술과 서비스와 툴들이.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제 그 고도화돼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언론에서 그냥 듣는 그 정도?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잠깐 써본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AI를 판단하거나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챗GPT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에 계신 이제 공사에 계신 분인데 홍보팀 국장님하고 이제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오셨어요. 그때는 챗GPT만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냥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정도는 그냥 내부적인 홍보팀이니까 내부 이제 CEO분들 이제 축사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걸 이제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느끼셨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단순히 AI라는 게 그거 하나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AI가 챗GPT뿐만 아니라 달리 이미지, 음악, 영상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 써본 분들은 상위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쓰느냐를 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변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색이라는 시장에서 벗어나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성 AI 중에 챗GPT의 챗GPT라는 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챗이라는 말은 채팅입니다. 채팅이라는 건 뭐냐면 얘와 나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자께서는 네이버 검색을 30년 동안 하셨거든요. 대충 몇 자 정도 넣으셨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넣죠.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이 6자에서 8자 정도 넣어요. 그러면 네이버 전체의 검색 창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80자예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160자. 영어는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자 가지고 모든 일을 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국 여행을 4박 5일 가고 싶은데 일정 찾고 싶어. 그러면 그냥 태국 4박 5일만 쳐도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챗 GPT는 챗은 채팅이란 말이에요. 걔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자까지 넣을 수 있냐? 지금 현재 유료 버전인 경우 25,000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25,000자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PDF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 PDF 파일로 80페이지가 되면 23,000자 정도 돼요. 그럼 뭐냐면 그 PDF를 넣고 이 안에서 지방정부에 관련된 것만 뽑아줘. 그럼 뽑아준다고요. 그거를 요약해줘. 요약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채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한테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자수가 달라요. 25,000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25만 자로 늘어날 거예요. 25만 자는 뭐냐면 우리 소설책 500페이지를 넣고 독후감을 300자로 써줘. 그럼 내가 쫙 읽고 300자로 딱 써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6자, 8자로 넣고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결과를 쓸 수가 없어요. 전체 생성 AI 중에 검색, 뭔가 물어봐서 즉답을 원하는 형태는 얘의 능력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에 개인들이 쓸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것에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뭔가 문서 작성을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요약을 하고 싶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딱 집어넣고 요약해줘. 그럼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엑셀 시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엑셀 시트예요. 엑셀 시트를 자기가 데이터를 주고 엑셀 시트를 넣고 여기에 모자란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걸 요구하면 얘가 해주고 매크로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우리 30주년 무슨 센터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인데 여기에서 인사말을 써줘. 그럼 인사말을 써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니? 네, 언제든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지금 대학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3월 달에 새로 개강을 해. 그래서 봄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개강하면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싶은데 그 인사말이 위인이 들어간 위대한 말을 명언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내가 인사말을 좀 네가 작성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이 봄에 시작되는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연결되어 보이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더듬더듬거리면서 개떡같이 얘기했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맥락을 정확하게 찰떡처럼 알아듣는 것이 생성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성 AI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앞으로 이 개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프롬프트 능력이라 그래요. 프롬프트는 뭐냐면 채팅창에 내가 얘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단어로
얘를 활용하면 그거는 검색 엔진이고요. 네이버를 쓰시면 되고, 얘랑은 나와 얘가 지속적으로 같이 채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왔었던 검색이라는 곳에서 이런 프롬프트 능력을 갖게끔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능력이 미래 능력이 되겠습니다. 해외 공무원들의 생성 AI를 도입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 생성 AI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부터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1번이 미국이에요. 전체 유저 수의 한 15% 정도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인도예요.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민간 기업들의 사례는 거의 미국 기업들이 다 주도를 해서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춘 500대 기업의 92%가 챗GPT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의 35%가 이미 챗GPT를 사용해서 경영혁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공공은 어디서 주도하느냐? 정부 공공은 일본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농림수산부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고객은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그렇죠? 농림수산부의 고객은 농민과 어민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고령화돼 있어요. 이분들의 특성은 PDF 파일 다운로드 받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로 인터넷을 할 줄을 모르니까 매번 찾아오는 거예요, 대면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또 자료를 주면 읽어보고 정책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용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농림수산부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챗GPT는 모든 정보를 쉽게, 다시 말하면 노인을 위해서 설명해줘, 초등학생을 위해서 설명해줘, 이런 레벨에 따라서 설명하는 레벨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농림수산부는 자기네의 컨텐츠의 설명을 챗GPT가 해주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냐면 챗GPT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지식을 훈련시켜서 얘가 말은 잘하는데 용어는 이쪽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세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미세 훈련을 해서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지방 정부나 공무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일본의 그 혁신 사례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